혹시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5단계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어려운데요. 우선은 내 마음속에 공격성, 미움, 원망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방해물은 야, 부모님인데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야, 친구를 미워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입에 발린 도덕적 말들이에요. 저도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성장의 가장 큰 방해물은 겉핥기 도덕 명제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라면 뭐뭐 해야지, 자식이라면 뭐뭐 하면 안 되지, 학생이라면, 친구라면, 후배라면으로 시작되는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가 인생의 핵심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분열되고 파편화된 거짓짜기를 만들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정신을 만들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 인생의 핵심으로 가려면 겉핥기 도덕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됩니다. 겉핥기 도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입식으로 강요되는 말들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제일 방해가 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그 미운 사람이 진짜 밉고 적개심이 생기고 또는 파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억압하거나 억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이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정신과의사나 심리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주변에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겠죠. 그런데 간혹 이것을 못하게 하는 심리 전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의 어떤 테크닉으로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전문가가 틀림없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느낀다면 다른 전문가를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움과 적개심, 파괴하고 싶은 마음을 인지한다고 해서 행동으로 파괴적인 것을 남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만 잘 구별하면 됩니다. 남은 속여도 나는 절대 속이지 않는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나면 관점은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옮겨올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그 사람과 이루고 싶었던 이상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 좋은 부모관계, 형제관계, 친구, 연인으로서 가지고 싶었던,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슬플 수도 있습니다. 서럽고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요. 어쩌면 눈물이 나고 어쩌면 소리내서 울고 싶을 수도 있죠. 정신과의사 큐블러 로스는 슬픔은 내가 슬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던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뭔지는 기억나지 않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초기 소설의 분위기처럼 막연한 공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우연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했지만 가지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을 기회가 오게 된다면 충분히 많이 또 충분히 길게 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슬픔이 느껴진다면 이미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중이고 또 많이 성장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세상 또는 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왜 이따위일까? 나를 왜 이렇게 모자란 인간으로,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못난 인간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모자란 인간들에게 왜 그런 가혹한 조건을 주었을까? 투견장에 올라간 투견들처럼 왜 서로 지구 위에서 상처 주게 만들었을까? 이것이 인간이 가진 실존적 고민인데요. 딱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이나 뇌과학 책들을 보면은 그 학문이 발견한 어떤 심오한 뇌과학적 발견보다도 더 통찰을 주는 것은 인간이란 뇌구나, 뇌가 이따위로 생겨먹어서 우리 인간도 이따위구나 하는 것이 가장 큰 통찰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성적인 고찰은 여기 3단계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단계부터는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나도 그럴만했고 그도 그럴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름답다. 라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번째 단계는 심리학이나 철학 등의 이성적 과정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화 그래비티, 노마드랜드 이런 영화들에서 막연하게 표현이 되고 있고 영화 소울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나도 그도 그럴만했다. 하지만 세상은 아름답다. 이런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종교나 명상이 도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실존주의 심리학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과정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준비는 하되 다만 진정한 변화는 어떤 노력으로 온다기보다도 우연히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의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그런 일이 있었나? 의 단계입니다.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제서야 과거의 나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진정으로 지금 여기에 관심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감정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예요. 남에게 그럴듯해 보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전에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일들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계예요. 이 단계도 노력해서 온다기보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와 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비로소 예전에는 내가 나로 가득 차서 남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내가 가짜 나로서 그 사람을 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서야 짧은 단 한순간만이라도 진정으로 남과 같이 있어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지나온 길을 토대로 만든 지도입니다. 목적지에 가기까지 겪었던 함정들, 도움을 받았던 표지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목적지에 이르는 다른 길도 있을 텐데 아마 다른 분들이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저도 때때로 다시 미움과 공허감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미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충분히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원했던 좋은 관계, 좋은 어린 시절을 가지지 못했던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의 뇌는 왜 이따위로 생겨먹은 것일까? 이런 실존적인 고민의 단계까지는 지적 활동으로 가능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실존적 모순이 이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 모든 고민이 시시해질 때 그제야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